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 정원의 역사, 아름다움과 인간의 본능 발췌문인데요. 이걸 보면서 정원이라는 공간에 담긴 생각보다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 좋은 곳, 뭐 꽃이랑 나무가 있는 곳, 이걸 넘어서서요. 인류의 역사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정원에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정원이라는 게 참 자연을 향한 인간의 애정, 뭐랄까, 동시에 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게 공존하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죠. 오늘 주신 자료 보면서 고대 문명부터 현대 사회까지 정원이 품어온 그 다채로운 의미와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첫 장부터 되게 흥미로웠어요. 정원이 그냥 예쁜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 자연을 좀 다스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드러난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런 초기 정원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던가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 정원은요, 자료에 따르면 그냥 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날강 범람, 이걸 본땐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어서 신성함 그리고 파라오의 절대 권력, 이걸 상징했다고 하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또 척박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생존과 풍요를 바라는 오아시스, 뭐랄까 실용적인 낙원 같은 의미가 강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철학적인 사색, 또 사람들끼리 교류하는 장소, 뭐 그런 식으로 활용됐죠. 결국 자연 속에서 뭔가 의미와 질서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고대에는 신성함이나 실용성이 강조됐는데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게 정원의 성격이 또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권력을 좀 과시하려는 도구, 이런 측면이 부각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중세 봉건 영주들한테 정원은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딱 보여주는 뭐랄까 시각적인 무대였던 거죠. 자료에도 나오듯이 일부러 넓은 땅에 기하학적인 디자인으로 꾸미고 막 희귀한 식물 심고 화려한 분수랑 조각상 세우고 그렇게 위세를 과시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같은 시대의 수도한 정원을 보면 거긴 약초 재배나 식량 생산 같은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고요. 또 폐쇄된 구조 안에서 조용히 명상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쓰였죠. 이게 참 대조적이에요. 네네. 정말 그렇네요. 실용성 아니면 과시욕이라니.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 이제 인간 중심 사상이 강해지면서 정원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자료에서 특히 이탈리아랑 프랑스 정원을 비교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이탈리아 빌라 정원들을 보면 그 주변 자연 풍경을 정원 안으로 이렇게 쓱 끌어들이면서도 인간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으로 자연을 다시 해석하려는 시도가 보여요. 자연과 예술의 조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반면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정원은 이건 자연을 완전히 인간의 의지 아래 두려는 거의 극단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자료 보니까 심지어 강줄기 흐릅까지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광활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을 만들어서 자연마저 지배하는 그 절대왕절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와, 강줄기까지요? 세상에. 정말 자연을 대하는 서양의 관점이 딱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동양의 정원은 어땠을까요? 서양과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자연과의 조화, 이걸 핵심으로 꼽더라고요. 네, 동양 정원은 서양과는 철학적인 배경 자체가 좀 달라요. 중국 정원은 산수화처럼 자연 풍경을 축소해서 정원 안에 담으려고 했고요.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게 잘 어우러지게 했죠. 일본 정원은 특히 그 선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돌이나 모래, 이끼 이런 걸로 자연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명상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 정원은 주변 자연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정원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인위적인 아름다움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걸 중요하게 여겼죠. 자연을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뭐랄까 귀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아, 서양과 동양의 접근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현대로 한번 돌려보죠. 오늘날 정원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쁜 공간, 그 이상의 역할이 강조된다고요? 현대 정원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죠. 개인주택의 작은 정원부터 시작해서 도시의 옥상 정원, 아니면 아주 큰 공원까지. 형태도 기능도 엄청 다양해졌어요. 특히 중요한 변화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원이 어떤 생태적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실현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빗물 활용 시스템을 쓴다거나 토종 식물을 심는다거나 생물 다양성을 늘리려는 노력들, 이런 게 중요해졌죠.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 현대인들 보면 다들 지치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달래주는 치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 자연 접하기 어려운데 도시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죠. 정확해요. 자료에서도 그 정서적 안정감, 스트레스 감소 효과, 뭐 우울감 완화 같은 정원의 심리적인 치유 효과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잘 보존된 역사적인 정원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에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정원이란 공간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각 시대의 문화, 사회상, 또 인간의 욕망이나 철학까지 다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 문화, 심리, 공동체, 환경. 이야, 정말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죠. 정원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면서 또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원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서 정원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녹지 공간을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담는다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